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여러분은 숲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숲하면 숲의 향기, 고요함, 편안함, 이러한 힐링이 되는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숲은 우리가 숨쉬고 맑은 물을 마시고 또 이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 숲을 울창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죠. 이 산림청의 박종호 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종호 청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30년간 이 산림청에서 근무를 하신 산림 전문가시고요. 또 지난해 연말 12월에 이 산림청장으로 내부 승진을 하시면서 산림청 안팎에서 엄청난 환호와 환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청님, 제가 앞서 저의 이 숲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번데기 앞에서 이 주름을 잡고 있구나 약간 긴장이 좀 됐었는데 전문가이신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숲, 어떤 개념일지 좀 궁금하네요. 뭐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숲은 저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놓고 봅니다. 뭐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원래 숲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진화해 왔잖아요. 네. 뭐 거창하게 유발 하라리에 어떤 뭐 인류사적 이런 걸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숲에서 나오는 산소 또 맑은 물 이것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지금 앞에 우리가 있는 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장지 어느 것 하나 매일매일 우리가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적 어떤 그런 기능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 자체라고 놓고 보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이 돼도 인간은 결국 이 숲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살 때 행복하고 미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숲의 기능이라던가 가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숲이 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산림청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좀 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최근에 워낙 이 미세먼지에 대한 뭐 주부님들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채택한 것이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람길 숲 사업이라고 해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를 벤치마킹 한 건데 도시에다가 숲을 만들어서 도시 내에 정체되어 있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바람 숲기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 개씩 지금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다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남은 숲으로 그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물론 미세먼지를 숲으로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실내 정원이라든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어떤 정원식물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 산림청도 최근에 주요 정책으로 그렇게 채택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숲, 나무라는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목재라든가 종이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들을 베어야만 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걸 쓸 때마다 막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네. 않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참 워낙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폐됐던 산에서 산림 보호 의식이 너무 국민들께서 강하셔서 나무 베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제가 오늘 꼭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인공님이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목재 생산 양이 천연님보다 3배에서 5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딘가 우리 인간이 종이를 지금 쓰잖아요. 화장지를 쓰고 종이를 쓰고 그 대체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어디선가 나무는 베어지고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연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쓰는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님은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CO2를 흡수해서 자기 몸에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제 다 크고 안 커요. 사람이 20살까지 크고 그쵸. 더 안 크듯이. 네. 그러면 그 나무는 베어서 우리가 쓰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다시 커가면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 것은 목재 생산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환경적 기능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예. 앞으로는 오늘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막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쓰면서 내가 혹시라도 자연을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두를 우리 산림청 이 기관에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산림청의 최대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 산림청은 어쨌든 이제 우리 국정 과제가 예. 숲속의 어떤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숲에서 편안한 쉼터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임업 생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85%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우리나라 목제품 중에 자급률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지림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임업 생산 양 자체를 좀 높이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서 말씀하시면서 2만 5천 개의 일자리 제공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2만 5천 개 예. 금년 목표고 그 중에서 이제 6,500개 정도가 신규 일자리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정부에서 공공 분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재정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안전하고 관련돼서 산불 예방이라든가 병해충 예찰 감시 관련된 것들, 산사태 예찰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재정 일자리 사업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산림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 환경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산림 공공기관에서 생기는 인력 채용 계획도 금년에 저희들이 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재정 일자리에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지금 민간 분야에서 이제 숲 해설가라든가 유아숲 지도사, 그다음에 숲길 등산 지도사, 여러 가지 나무의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민간 쪽에서도 민간의 수요와 정부에서 나오는 수요를 해서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 발전소라는 것을 전국에 만들어서 이제 정부 재정 일자리만 의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 또 지역의 주민 공동체 같은 걸 비즈니스화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정부, 공공,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같이 해나가서 2만 5천 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일자리 제공만큼이나 기존 그 임업인에 대한 지원도 참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나라는 이제 대부분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달리 사유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3분의 2가 이제 사유림 개인 산입니다. 개인 소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업 생산 부분뿐만 아니라 산지를 이용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왜 도시공원 일몰제처럼 대법원에서 뭐 사유재산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묶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 그렇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요구나 불만이 지금 임업인들 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업직불제하고 산림 분야 세제 TF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것을 땅을 다 사거나 그러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임업직불제나 산림 세제 부분에서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TF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 만들고 관계부처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있을 때 꼭 임업 직불제하고 세제 부분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안이 지금 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번에 상정이 돼 있는데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그쵸. 끝나니까 21대에 새로 TF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다시 추진할 겁니다. 예, 이게 꼭 좀 잘 이루어졌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살림의 67%가 사유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산이 얼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체 살림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 건지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산림 정책이나 행정에서 제일 어려움이 다른 나라는 이제 국유림이 뭐 50%도 넘고 어떤 나라는 90%인 나라도 있고 대부분의 OECD가 4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국가 소유의 산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유림을 뭐 경영하거나 뭐 보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약 한 7천억을 들여가지고 한 10만 헥타르의 산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2030년까지 작년에 2차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0%의 그는 국유림 목표를 가지고 뭐 매년 그러면 한 15,000헥타르 정도의 산을 이제 그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확대를 다양한 방법, 뭐 직접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유림을 장기로 20년간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교환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국유림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련 그럼 예산이 또 많이 좀 필요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개인이 필요한 국가 땅하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인들이 저 오지에 있거나 네. 이제 산림 경영하기가 어려운 이런 땅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산지연금의 형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이 자기 산을 국가에다가 이제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 20년간 분할해서 국가는 지불하고 국가나 네. 지배당시는 그런 형식의 어떤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네, 요즘 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뭐 태교숲이라던가 예. 뭐 유아숲 체험, 숲 유치원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아기를 데리고 유아숲 체험을 갔는데 어린 아기인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산림청의 뭐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예. 근데 이 산림복지 정책은 현재 방향성이 어떤지.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신다지 저희가 산림청이 생애주기 산림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예. 구현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태교숲서부터 유아숲 체험원, 숲유치원, 그다음에 뭐 청장년을 위해서 숲체험원, 휴양림, 숲치유원, 그다음에 이제 사후를 위해서는 수목장님까지 이제 이걸 태어나면서 무덤까지 뭐 그런 어떤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미 법도 마련됐고 그에 관련된 공공기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관련된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뭐 숲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아숲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뭐 프로그램,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산림총회가 좀 네. 열린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생소했는데 산림 분야에서는 이게 엄청난 행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뭐 추진 상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게 저기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국제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43년 만에 아태 지역에서 개최되는 거거든요. 1978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산림 녹화 성공 사례, 그다음에 산림 복지 정책,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뭐 산불 대응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받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그 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의 큰 방향인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잘 그 알리는 계기로 좀 삼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우리 저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셔서 하신 PFI라고 피스 포레스트 이니셔티브라는 평화산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쟁 지역이나 접경 지역에
그 여러 가지 살림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독일도 동서독간에 있었고 우리도 남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 PFI를 평화살림 이니셔티브를 이 세계살림총회에서 핵심 아젠다로 해서 우리가 이 세계살림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남북 간에 어떤 또 국제사회의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평화 분위기를 살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데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또 기원을 하겠고요. 잠깐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 산불 예방 이쪽에서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사실 산불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 산불 예방 이 선진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그 95%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산불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방을 잘 하면은 산불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처럼 자연에서 낙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건조한 날에도 낙뢰에 의해서 이게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방에 최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산불 전략을 크게 하나 바꾼 것이 작년에 물론 이제 동해안 산불을 2000년대 이후로 5번의 대형 산불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이제 대형 산불이 나는 동해안 지역하고 그 예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좀 가자. 그래서 저희 초대형 헬기를 2대를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사회자분들이 이 초대형 헬기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러는데 굉장한 이게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물의 용량이 한번 물을 퍼서 산불 끄는데 쓰는 용량이 8,000리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리콥터에서 버켓으로 있는 게 500리터입니다. 그러면 16대 분을 하는 거고 규모의 시너지까지 생각하면 한 헬리콥터 20대 분을 이 초대형 헬기가 한번 떠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초대형이 원래 저희가 4대가 있었는데 2대를 새로 작년에 이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그 2대를 작년에 올 제가 치왕식을 지난달에 했고 그러니까 총 6대인 예, 6대인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하게 산림도 예방하고 감시하고 진화해야 된다 해서 뭐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뭐 소화탄을 개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재해 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과를 만들어 가지고 재해 대응과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상당히 다른 나라부터 지금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대응 능력에 대해서. 네, 초대형 헬기 이 6대 말고 혹시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뭐 헬기라는 것이 뭐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헬기 살 때마다 조종사하고 또 정비사까지 또 그거를 해놓을 경락고까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나라 산불 규모의 적정 헬기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4대였다가 뭐 2대를 더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대형화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불이 자꾸 커지니까 근데 조그만한 옛날 이제 중형 헬기 가지고는 바람이 깡할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형 헬기라든가 자꾸 대형화해서 조금의 어떤 질적 향상을 구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양적으로 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과한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 갖추기를 그냥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냥 우리 청장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좀 위에서 좀 알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우리 산림청의 뭐 향후 계획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님들께 또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산림 정책에서 뭐 계속 논의를 하지만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의도 있고 학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것이 미국의 초대 산림청장이 핀초인데 그분이 산림의 경제 환경적 가치를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숲은 삶의 그 인간의 삶 자체이기 네.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 그 보존과 이용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2017년도가 저희들 산림청이 개청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산림청이 나무 심고 가꾸고 뭐 산불 끄고 재해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을 했는데 앞으로의 50년은 어떻게 산림 정책의 방향을 갈 거냐. 그래서 각계각층 뭐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 논의해서 앞으로의 50년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도시 지역에 벌써 92%가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심고 가꾸고 하는 산림청의 고유의 일은 원래 숲이 많은 데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뭐 불 끄고 뭐 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은 도시 지역에다가 필요하면 도시숲 만들고 유아숲 체험원, 뭐 숲류 지원, 그다음에 휴양림도 옛날에 뭐 과거의 휴양림은 숲이 좋고 계곡이 좋은 강원도 그렇죠. 뭐 이런 오지에다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과연 노령화 세대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 주말에 차 3시간, 4시간 타고 그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휴양림도 도시 근처로 내려와야 된다 해서 최근에 휴양림을 다 제가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최근에 짓는 것들은 다 도시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청년들도 강원도 오지에 연봉 5천만 원 준다 해도 안 가잖아요. 네. 뭐 알기 쉽게 똑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차라리 도시에 있는 그렇죠. 5만 원짜리 알바를 가지 20만 원짜리 강원도 오지 가서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으로 뭐 내려와서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 애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사람 중심의 결국 산림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제 그렇게 앞으로 50년은 그렇게 가도록 정책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들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뭐 시청자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거는 2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그 산불 특별 대책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산불이 이제 3월, 4월에 많이 나는데 꼭 산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꼭 산에 가실 때 지켜야 될 숲을 지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산불 예방을 위한 부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숲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제발 집에 담배는 두고 가시고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가방에 쓰레기를 모두 담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을 지키는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종호 우리 산림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